네, 한동훈 지지율 7.1도 나왔다는 댓글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상황에 그래도 추경호가 아무리 좀 불쾌하고 서운하더라도 계속 맡아야 되지 않냐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 사의는, 완강한 사의는 저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 사태에 책임을 지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책임을 지겠다고 사표를 냈는데 원내대표의 책임이 10이라면 당대표의 책임은 100 정도 되는 거거든요. 예, 추경호 원내대표의 사태는 한동훈에게 거취를 압박하는 변수가 되고 있고 앞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이후에 당내 상황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레버리지, 지렛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성국 칼럼, 좌파가 내란죄에 집착하는 이유입니다. 조금 전에 정광훈 목사와 김학성 교수와 함께 대담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이 왜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아주 법리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지금 검찰 특수본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직권남용죄로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검찰이 수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내란죄는 국가 별난 목적이나 국헌 문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왜 그렇게 하겠는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리 수사를 해도 제대로 법리를 좀 아는 검사라면 기소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성립 자체가 안 된다. 그리고 무리해서 또는 무식해서 기소를 한다면 100% 무죄가 나온다. 제가 오늘 왜 이게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형법 제87조 내란죄와 관련된 이 법률 조항들을 준비하면서 해설을 준비했는데 아까 김국성 교수가 그걸 자료와 함께 아주 분명하게 또 명쾌하게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이게 왜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계엄령은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대통령의 통치권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함부로 이 통치권을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통제는 받도록 해놨어요. 그게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조항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은 어떤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안 됩니다. 내란죄든 뭐든. 그리고 그 비상계엄 발동 후에 국회의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통제를 받은 것이고 그 통제가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수용해서 비상계엄을 해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발동도 합법적이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도 합법적이고 그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도 합법적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걸 왜 내란죄라고 뒤집어 씌웁니까? 야당의 의도는 매우 불순하고 사악하지만 야당 패널들, 국회의원들이나 야당 패널들의 주장은 아주 간명하고 분명해요. 뭐냐? 대통령의 권한은 탄핵당하지 않고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직무를 정지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탄핵만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헌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어제 갑자기 대통령의 직무를 지가 자의적으로 중단시키고 앞으로 국정을 한덕수와 함께 해나가겠다는 식으로 떠들어댄 것은 그야말로 위헌적인 망동이었던 겁니다. 좌파들은 대통령의 직무는 탄핵 이외에는 직무 정지를 시킬 수가 없다. 여기까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 직무를 하게 놔둘 수는 없으므로 탄핵밖에는 길이 없다. 그러니까 탄핵이다. 이렇게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나 종북 주사파들이 이미 저지된 탄핵을 이번 주말에도 또 하겠다는 거고, 이번 주말에 저지되면 다음 주말에 또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들의 논리는 아주 명쾌합니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려면 탄핵밖엔 길이 없으므로 탄핵될 때까지 계속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도 대통령 탄핵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든지 8년 전처럼, 그리고 다 죽든지 대통령과 함께, 아니면 목숨 걸고 대통령 탄핵을 막든지. 우리 자유파도 중간이 없어요. 국민의힘도 중간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한동훈이도 중간에 자꾸 껴서 이러니 저러니 떠들어댈 게 아니라 탄핵이든 탄핵 저지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이제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행동해야 돼요. 이재명과 종북 주사파는 탄핵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올인하고 있어요. 우리 자유파도 탄핵을 저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밀어붙이는 대로 탄핵이 됐다고 칩시다. 우리 8년 전에 겪었잖아요. 대통령 혼자 그냥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만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탄핵에 이어서 줄줄이 사법 처리당했잖아요. 전부 감옥 갔잖아요. 그 부당한 정치 탄압에 맞서기 위해서 싸우다가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잖아요. 그때의 그 문재인 세력보다 지금의 이재명 세력이 훨씬 더 독하고 사악합니다. 그때 수백 명이 사법 처리 당했다면 이번에는 수천 명, 수만 명이 사법 처리 당할 거예요. 그때 이해찬이가 탄핵으로 정권 탈취해 놓고 나서 아예 보수를 완전히 괴멸시켜서 50년 좌파 정권 세우겠다고 했어요. 이번에 이재명이가 정권 잡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켜 정권 잡으면 안 그럴 것 같습니까? 훨씬 더한 자들이에요. 가장 먼저 한동훈이부터 죽일 겁니다. 왜? 자기 경쟁자니까. 이재명이가 지난 총선에 같은 당에 있지만 자기한테 엉겨 붙으려고 하는 반면계를 어떻게 학살했는지 여러분들 똑똑히 보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가장 먼저 죽을 자는 한동훈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죽여버릴 거예요. 너무나 명백한 이 좌파들의 이 전략을 한동훈 일당과 한동훈이 지금이라도 소름 끼치도록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탄핵 저지 안 하면 나부터 죽겠구나. 대통령 탄핵을 온몸을 던져서 저지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내가 타겟이 되겠구나. 지금 국민의힘 안에 무슨 임기단축 개헌이니 무슨 거국중립 내각이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한가하게 떠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한가할 때가 아니에요. 저쪽은 모든 걸 걸고 목숨 걸고 대통령 탄핵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제3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 자유파는, 국민의힘은 탄핵 저지에 모든 걸 걸고 싸워야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탄핵 되든지 탄핵을 막든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과 자유파가 함께 살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자유파가 함께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대통령 죽이면 한동훈이는 살아날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살아날 것 같아요? 저 종북 주사파들은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국정농단 세력으로 공격을 했어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죄로 지금 내란 세력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내란 수괴가 돼서 감옥에 갑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내란에 방조한 사람들이 돼서 전부 다 감옥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자유우파 세력은 내란 세력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일어선 자유우파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권을 바로잡기 위해서 단행한 비상계엄이 거꾸로 내란으로 누명이 뒤집어 씌워져서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자유우파도 내란 세력으로 사법 처리의 칼날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탄핵이 된다면. 이거는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전쟁입니다. 탄핵을 저지하고 이재명, 문재인, 저 종북 주사파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킬 거냐? 아니면 탄핵 당해서 대통령과 국민의힘과 자유우파가 내란 세력으로 몰려서 다 죽을 거냐? 중간은 없습니다. 종북 주사파가 2번, 3번 탄핵하면 우리 자유우파는 4번, 5번 저지해야 됩니다. 좌파가 내란죄에 집착하는 것도 바로 그 탄핵을 어떻게든 관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광화문에 1시에 모여서 저 탄핵을 저지시켜야 됩니다. 다음 주에 또 탄핵 시도하면 다음 주에 또 모여서 저지해야 됩니다. 탄핵 저지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자유우파를 살리는 길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살리는 길이고, 국민의힘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탄핵 저지 국민전선에 총 출동합시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한동훈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 말고는 대통령의 권한을 뺏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탄핵 안 하고 슬그머니 뺏으려고 하다가 들통이 났잖아요. 일요일 날 오전 11시.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대통령은 전국 수습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는데 마치 대통령 권한을 한동훈이 지한테 일임한 것처럼 교활하게 말을 바꿔가면서 한덕수 총리를 끌고 나와서 대통령 권한을 뺏으려고 했다가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말이에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 말고는 권한을 뺏을 방법. 어제 한동훈이가 출범시킨 전국안정 TF는 윤석열 대통령이 2월에 퇴진하고 그 2달 후, 퇴진하고 2달 후니까 선거가 4월에 대선하는 안과 3월에 퇴진하고 5월에 대선하는 안, 이 2가지를 놓고 논의를 했는데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탄핵을 저지해야지. 그리고 물러나더라도 개헌과 연동해서 물러나야지. 라는 당내 반발이 강하자 이 당내 반발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런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 권한 뺏을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런 제안조차 하지 않으면 어떻게 탄핵을 막냐? 이랬어요. 자, 탄핵 막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동훈이가 탄핵 저지해야 돼라고 지 똘마니들한테 명령 한마디 내리면 탄핵은 막습니다. 한동훈이가 지금 계속해서 탄핵을 가지고 대통령을 협박하는 거예요. 그럼 한동훈이는 탄핵으로 대통령을 협박하면서 뭘 얻어내려고 하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2월에 퇴진하거나 3월에 퇴진하는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보세요. 지금 이재명이는 탄핵을 하려고 그래요.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 승리자는 누가 됩니까? 이재명이가 되죠. 종북주사파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전쟁 후의 질서는 누가 정합니까? 승리자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되면 전국 주도권은 그 순간 이재명이 손에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선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2월 퇴진이든 3월 퇴진이든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하야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통령 하야. 만약에 한동훈이가 이 협박을 성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좋아 그럼 내가 탄핵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가 하야를 하라고 하니 그러면 네가 탄핵 당하지 않게 저지해주는 대가로 내가 2월이든 3월이든 하야할게. 대통령이 그렇게 한동훈이 협박에 무릎을 꿇었다 칩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를 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을 하야시킨 사람이 누가 됩니까? 한동훈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무릎 꿇린 사람이 한동훈이 되는 거예요. 승리자는 한동훈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승리자는 이재명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 승리자는 한동훈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 전국의 키는 누가 집니까? 한동훈이 지는 거예요. 지금 이 늑대하고 승냥이가 싸운다고 이재명이하고 한동훈이가 대통령을 현직에서 쫓아내는데 누가 주도권을 쥐고 승리했다고 이후에 전국 주도권을 행사할지를 둘러싸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는 선전선동과 압도적 다수를 가지고 밀어붙이면서 싸우고 있는 거고 한동훈이는 8명이 탄핵으로 표를 던지지만 않으면 탄핵은 막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협박 카드로 이용해서 대통령을 계속 협박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과 우리 자유파 국민은 탄핵은 말도 안 되지만 한동훈이가 얘기하는 그런 자진 하야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저한테 많은 분들이 한동훈이가 얘기하는 2월 하야 3월 하야 하느니 차라리 탄핵당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대통령이 2월에 퇴진하겠다 3월에 퇴진하겠다고 자진하야를 선택하는 순간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탄핵은 국회에서 탄핵 표결을 이재명이하고 한동훈이가 야합해서 탄핵 표결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한동훈이는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탄핵에 찬성표 던진 자들이 몇 명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 자들 이재명 제2의 유승민이 제2의 김무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탄핵돼서 직무정지 당하지만 그걸로 탄핵이 완료되는 게 아니에요. 그 후부터 치열한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공방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국회에서 이재명이하고 한동훈이가 야합을 해서 대통령 탄핵을 시켰는데 헌재 심리 결과 탄핵이 기각됐다 칩시다. 그러면 그 순간 모든 전국 주도권은 탄핵 기각돼서 다시 살아나온 윤석열 대통령이 쥐게 돼 있습니다. 노무현이가 탄핵당했다가 살아나와서 훨씬 더 강한 노무현이 됐잖아요. 선거에서도 이기고.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 대다수는 일단 탄핵은 저지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한동훈이가 얘기하는 정말 전혀 뒤가 없는
이 황당한 2월, 3월 조기 퇴진? 자진하야? 이건 더욱더 안 된다. 조기하야 할 바에야 차라리 탄핵 당할 각오하고 정면 승부하자. 헌법재판소에 가서 하면 된다고 확정할 이유 없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탄핵 심판에서 기각시키고 다시 대통령 복귀를 한 순간 전국 주도권은 확실하게 대통령이 다시 쥐게 되고, 말도 안 되는 내란죄를 누명을 씌워서 덮어 씌워서 대통령 죽이려고 했던 이재명이, 그 이재명이하고 야합한 한동훈 일당들은 전부 척결할 수 있다, 사법적으로. 물론 그 전에 이재명 5개 재판으로 이미 끝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당당하게 왜 비상계엄 선포를 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내란죄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를 국민들한테 직접 밝히고 전면적으로 투쟁하자는 거예요.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검사 시절에 힘없이 잡혀온 피의자들 상대로, 피고인들 상대로 협박질을 하면서 협상이나 하는 식으로 수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협박질과 협잡질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통한다고 생각했다면 그야말로 오산이에요. 우리 자유파 국민들 다시 두 번 속지 않습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국민의힘 안에서는 좋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겠다, 대신에 이재명이도 대선 안 나오겠다고 선언해라, 이런 주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 택도 없는 소리예요. 주장이야 지그들끼리 모여서 못하겠습니까만, 그래 이재명이가 그래 이 판에 그러면 대통령 퇴진할 테니까 너도 불출마하라 그러면 그래 불출마 하겠어요? 아니 이런 거를 무슨 기획이라고 전략이라고 논의를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이건 뭐냐? 지금 우리가 종북주사파와의 이념전쟁을 하고 있다는 이 전선의 성격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이 허민의 정치 카페는 이재명의 지금 탄핵하면 모든 전국 주도권이 이재명이한테 가고, 탄핵 후에 헌법재판소도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석 달씩 심리할 게 아니라 한 달 안에 끝낼 수도 있다. 그러면 후닥닥 선거가 치러지고, 그러면 우리 자유파는 힘도 못 쓰고 다시 정권을 이재명이한테 상납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그 공포 때문에 이번에 탄핵을 저지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본 겁니다. 한동훈이가 대통령 위하고 자유파 위에서 탄핵 저지했겠어요? 지가 대통령 못 될까 봐 저지했지. 그러면 안철수 빼놓고, 안철수가 한동훈 똘만이는 아니니까 안철수 빼놓고 나머지 김예지, 한동훈이가 비례대표 한 번 더 하라고 준 김예지나, 또는 좌파인데 갑자기 낙하산 태워서 준 김상욱이나, 육선이 아깝게 한동훈이 똘만이 노릇하는 조경태나 다 한동훈이 똘만이들 아니에요. 이런 자들은 결국 뭘로 움직이냐? 한동훈이 대통령 되려고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들한테 탄핵 반대표를 던지게 하려면 간단해요. 이재명 탄핵하면 한동훈이가 제일 먼저 죽어. 라고 하는 냉혹한 현실을 알려주면 돼요.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협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너네가 지금 가는 길은 너네가 죽는 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 돼. 지그들은 그게 한동훈이 대통령 되고 지그들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그게 바로 죽는 길이라는 걸 가르쳐주면 된대.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하면 이재명이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정리가 됐으니까 그 다음 누굴 공격할까요? 경쟁자인 한동훈이를 공격할 거 아니에요. 조국이는 사법부가 알아서 정리해 줄 거니까. 그런데
막상 대통령 탄핵을 하면 제1표적은 한동훈이가 될 건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서 살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유우파 진영에게 필요한 것은, 한동훈 세력한테 내가 똑똑히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우파도 살고 국민의힘도 살고 한동훈이도 살고 대통령도 사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탄핵을 저지하는 거예요. 탄핵을 저지하는 거예요. 이 허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권 구성원이 견지해야 할 원칙은 탄핵 반대, 그리고 질서 있는 퇴진당론 결의, 그리고 선거법 관련 신속한 재판 촉구. 중요한 건 단결. 이렇게 가면 해볼 수 있어요. 아직 포기할 필요 없어요. 이 간단한 진리를, 또 이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 상황에서도 대통령 협박질하면서 어떻게든 조기 하야 만들어가지고 지 공로로 내세워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얄팍한 꼼수로 움직인다면 어쩔 수 없어요. 조기 하야 당하느니 보다 탄핵당하고 헌재에서 싸워서 돌아오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맞다. 이게 우리 자유파 국민들 절대 다수의 생각이에요. 대통령도 한동훈이 따위의 협박에 무릎 꿇어서 하야 당하느니 내가 전면적으로 국민과 함께 좌파와 싸우고 한동훈 일당과 싸우고 헌재에서 이겨 돌아오겠다, 이렇게 노선을 정할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합니다. 정복주사파와 전쟁이라는 현실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똘똘 뭉쳐서 탄핵 저지하고 그리고 함께 싸워나가는 거예요.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설명을 직접 듣고 싶다. 지금 특전사령관 이라는 자, 또 국정원 1차장이었던 자, 이런 자들이 체포 명단이 있었다는 등, 또 대통령이 비화기로 전화해서 싹 끌어내라고 했다는 등 떠들고 다닙니다. 이 자들 국회 주근하면서 왜 자꾸 훌쩍거려? 무슨 이런 심파. 비화기니까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이 자가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군이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수 있었겠냐.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관계자들의 국회 출입도 막아서지 말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 인사들한테 이렇게 설명했다. 국회 관계자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 말고 들여보내라고 이미 군에 지시한 바가 있다. 그래서 의원들이 다 본회의에 들어가서 계엄 해제 요구 안건에 대한 본회의 안건 심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냐. 그런데 대통령이 그래놓고서 특전사령관한테, 현장에 나가지도 않은 특전사령관한테 다 끌어내라고 전화로 지시를 해?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느냐.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하고도 국회가 해제 결의를 할 것을 염두에 두고 1시간 후에 국회에 군을 진입하라고 지시했어요.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올 시간을 사실은 대통령이 벌어준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비상계엄 해제할 거라고 하는 것도 다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일체 시민들과 충돌하지 말라고까지 지시를 했어요. 이럴 때일수록 지 하나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온갖 가짜뉴스 만들어내고 괴담 유포하는 자들이 속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좌파 언론들과 정복주사파 세력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걸 기정사실화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다음 스텝으로 나가요.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필로 있는 아시아투데이 오늘 일면을 아예 사설로 채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사설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지금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나와서 왜 비상계엄이랑 비상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혀달라. 시간이 별로 없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비상계엄 선포의 진의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수가 있다.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비상계엄을 하게 된 이유, 그 경과를 자세히 밝힐 기회조차 박탈당할 수 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면 계엄이 철회될 수밖에 없다. 그걸 대통령이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가? 그래놓고 왜 국회 진입을 1시간 후로 지시했는가? 그런 저간의 사정을 국민들이 알고 싶다. 행동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빼놓고는 유일하게 중앙선관위에, 그것도 국회보다 먼저 계엄군을 보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제기됐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계엄군의 행동이었다고 하는 추측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 달라. 왜 계엄군을 다른 데도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장 먼저 보냈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들을 확보했는지 설명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에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했는데, 법적 책임은 앞으로 수사와 를 통해서 당당하게 지면 될 일인데, 정치적 책임, 이것은 국민들한테 저간의 사정과 문제의식을 제대로 직접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싶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 앞에 답지하고 있는 그 대통령님 힘내세요의 화환이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지금 현재 이 시각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한동훈 규탄을 하고 있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한동훈이가 워낙 기습적으로 밤 10시에 윤리위에 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밤 10시 윤리를 기습적으로 소집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축출하겠다, 당에서 쫓아내겠다 하고 있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사실은 시위 주관자도 따로 없이 급하게 이른바 사발통문 방식으로 여기저기 전화들을 해서 우선 급하게 8시에 모여서 규탄하자, 이렇게 해서 모인 자유파 국민들이 이 추운 날씨에 저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네, 지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여론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그리고 한동훈을 척결하자. 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뜨거운 열정이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성명을 오늘 냈습니다. 우리 자유민주당은 오늘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뜨겁게 환영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지합니다. 대통령의 담화대로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은 바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국민이 헌법에 의해 선출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퇴진과 탄핵 선동만을 계속했습니다.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입법부의 폭거였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고자 장관, 방통위원장, 검사 탄핵 남발했고 판사들을 겁박했습니다. 자기들의 범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관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에 의하여 국회는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습니다. 대통령의 인식은 바로 우리 국민의 마음과 적확하게 같습니다. 우리 자유민주당은 대통령이 그들의 뇌란죄 선전선동에 그대로 당하지 않고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반국가 세력과의 투쟁에 나선 것을 격하게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비상계엄은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켜내고자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자 대통령이 헌법의 틀 내에서 정당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과 용기를 지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우리 국민을 향한 뜨거운 충정의 윤석열 대통령을 모두 하나 되어 굳건하게 지지합시다. 그 길에 우리 자유민주당도 강력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명의의 성명서 발표했습니다. 선진변협의 성명서도 있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가운데 나타난 거대 야당의 선행하는 헌정 파괴 실태에 대해 선진변호사협회는 자유시민과 더불어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자신들의 선행하는 헌정 파괴 행위에 관해 한마디 반성도 없이 오로지 대통령에 대해서만 헌정 수호를 외치는 거대 야당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진정한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자유헌정은 거대 야당의 국회 독재에 의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 이미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거대 야당은 대선을 불복했고 탄핵을 남발해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마비시켰으며 특검 남발에 셀프 방탄 입법까지 함으로써 완전히 괴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로써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위협하고 형법의 간첩죄 조항 수정을 저지하고 대공수사권을 박탈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도모했으며 북한 편을 들고 북한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를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었고 심지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까지 막는 예산 순핵 삭감을 감행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성장 동력을 꺼뜨리는 만행도 저질렀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사업을 거의 전액 삭감하고 기초과학연구, 성장 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하고 대왕고래 사업, 동해가수전 시추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다. 동시에 이재명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 하고 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렸으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획책한 자가 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유죄 확정돼서 내일 감옥에 갑니다. 이제 하나 남은 이재명이를 사법적으로 처단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상과 같이 거대 야당은 대선 불복, 탄핵 남발을 통한 대통령의 국정운영 마비, 특검 남발의 셀프 방탄 입법, 국가안보와 사회안전 위협, 마약 수사, 조폭 수사까지 막는 예산 삭감, 특권 유지형 국회 예산 증액, 경제 위기 상황에서 성장 동력을 꺼뜨리고 국헌 문란과 같은 행위를 통해 비상계엄 이전에 이미 헌정 질서를 파괴해왔다. 우리 선진변협은 자유애국 시민들과 더불어 거대 야당의 이러한 헌정 파괴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반성 없는 헌정 수호는 아무런 진정성 없는 정략적 구호가 될 것임을 단호히 지적한다. 모든 기관과 국민들은 헌법적 국민통합, 자유헌정 수호의 방향을 굳건히 견지해야 할 것이다. 해수부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의 피해자인 형 이래진 님이 올린 SNS 글입니다. 힘내세요 대통령님. 나라 걱정의 고뇌와 오직 국민을 위한 생각으로 비상계엄이라는 결단을 내리셨을 그 마음을 너무도 가슴 아프게 절절한 의지를 받아들이며 충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한동훈으로부터 2번이나 외면받았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 민주당 정당 예산이 가등하다는 말을 듣고 면담을 요청하고 전화와 문자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나 대답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이번 계엄령에 따른 야권 및 국가전복 세력들이 망동해 대통령님이 절대 흔들림 없는 국정 수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결국 시간은 진실이 이길 것이며 민주당의 오만은 오래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국가전복 세력들을 우리는 충분히 박살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탄핵을 각오하고 정복주사파와 전면적으로 싸우겠다는 의지를 오늘 밝혔습니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탄핵안이 가결될 것에 대비해서 법률 준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핵심은 최대한 다투고 최대한 버틴다로 요약된다고 합니다. 최대한 다툰다. 법리적으로 모든 영역에 걸쳐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건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곳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헌법재판소에서의 법리투쟁을 사실상 포기해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를 것입니다. 또 최대한 버티겠다입니다. 지금 시간 싸움을 하고 있는데 급한 것은 저 이재명 종북주사파 세력이고 한동훈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은 최대한 빨리 탄핵하고 탄핵 심판받고 조기 대선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부안해동하고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대한 버티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3개월 만에 파면 결정이 났고 노무현은 2개월 만에 복직 결정이 났는데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180일, 6개월 안에 탄핵 심판 결론을 내도록 법에 규정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훈시 규정에 불과합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이라는 강제 규정이 있음에도 이재명이는 선거법 1심 재판을 2심 6개월이나 끌었어요. 조국이는 5년이나 끌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이나 이재명이 같은 천박한 잡범들과 같은 재판 지연 전술까지 쓰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권리를 다 행사해서 최대한 법리적으로 다투고 최대한 버티겠다는 전략을 세웠다고 하는데 저는 매우 적절한 전략 구사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했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헌법재판소에서의 저 종북주사파들의 탄핵 책동에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헌법재판소 변론 공개를 통해서 직접 국민들한테 알리겠다고 하는 전략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접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비상계엄 발동에 불가피성과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점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이것이 내란죄일 수 없다고 하는 점을 법리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직접 변론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민들한테 전부 공개해서 알리겠다는 겁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서 감옥 보내고 자유우파를 괴멸시키고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종북주사파들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저지하고 대통령을 성공시켜서 정권 재창출로 연결하고 그걸 기반으로 종북주사파들을 절멸시켜야 한다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 간의 전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1차 힘을 모아야 될 곳은 광화문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광화문에 모두 모여서 종북주사파들의 탄핵 망동을 저지합시다. 네, 고성 칼럼을 마무리하면서 광화문 영상 지난 토요일 날 탄핵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던 그 광화문 영상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광화문 집회 홍보 영상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자유파의 전의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내드리고 여의도 뒷담화 이준배 세종시당위원장 김민수 전 대변인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고성호 칼럼입니다. 대리전은 끝났다. 이제 본대가 나갈 때다.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 소추안이 내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됩니다. 한국갤럽은 때 맞춰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11%라고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11%나 대통령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그 이유 중에 외교를 잘해서가 22%고 비상계엄 선포가 10%나 됩니다. 비상계엄 뭐 잘못했냐? 이게 무슨 내란죄냐라고 하는 국민적 여론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탄핵 찬성은 27%에 불과하고 탄핵 반대는 66%로 집계됐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당원들의 눈높이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눈높이입니다. 한동훈 이자가 입만 열면 얘기했던 그 국민의 눈높이가 과연 우리 자유파의 눈높이였는지, 국민의힘 당원들의 눈높이였는지, 아니면 저 종북 주사파들의 눈높이였는지가 내일이면 판명이 될 겁니다. 한 가지 재밌는 조사가 이번 갤럽 조사에서 같이 됐어요. 계엄 국면에서 정치인 신뢰도를 조사했더니 우원식이가 56. 이거 뭐 논평할 필요가 없어요. 이재명이가 41입니다. 이것도 논평 필요 없죠. 한덕수가 21%예요. 계엄 와중에도 어쨌든 국정 안정을 바라는 여론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이는 안 보여. 열심히 찾아봤더니 나오긴 해요. 한동훈 15%. 한동훈이 끝났어요. 권성동은 내일 탄핵안 표결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좀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당론이라고 하는 게 의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그러면서 수렴되는 다수 의견이 당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다. 그런데 당론이라는 게 의원들이 상의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내일 의총을 열어보면 탄핵 반대 당론이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변경될지는 내일 가봐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탄핵 당론을 결정함에 있어 지금이 과연 탄핵해야 할 시기냐. 탄핵을 하더라도 검경 수사 결과를 보고 그리고 유죄 심증이 어느 정도 서야 탄핵을 하든 말든 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다. 동시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탄핵을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회질서 유지, 헌정체제 수호에 도움이 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다. 저는 내일 의총에서 탄핵 반대 당론이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음이에요. 탄핵 반대로 당론이 결정돼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론에 충실히 따라달라고 의원들한테 호소하는 거 말고는 당론을 강제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 그렇죠. 탄핵 반대가 당론인데 탄핵 찬성하겠다고 하더라도 그걸 때려 죽이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입니다. 강제할 방법이 있어요. 뭐냐? 당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당론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당대표나 한동훈이나 원내대표 권성동이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내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의원들의 총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안 지켜?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 국민의힘을 여당 집권당으로 만들어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탄핵 반대라는 당론이 결정이 됐는데 그 당론을 강제할 방법이 권성동한테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 자유파 국민들, 국민의힘 당원들한테는 있어요. 당론을 위배하고 딴짓을 할 경우에 바로 그 자들, 국민의힘 당원들이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자유파 국민들이 그들을 응징할 겁니다. 아주 처절하게 응징할 겁니다. 오늘 아시아투데이, 제가 주필로 있는 아시아투데이는 전면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제목은 국민의힘 대통령 탄핵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비상계엄 조치를 행사했음을 밝혔다. 본지 아시아투데이가 11일 일면에 윤석열 대통령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지금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사설을 내보낸 지 하루 만이다.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꾸준히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갖기 바란다. 12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선 거대 야당의 대선 불복 행태를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국정마비요 국가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에서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다라고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직격했다. 이처럼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 이것이야말로 국헌문론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국가안보와 사회 안정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북한에 거듭되는 군사 도발에 대해서도 거대 야당은 오히려 북한 편을 들고 북한의 불법 핵개발에 따른 유엔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까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 없다고까지 탄식했다. 특별히 관심이 가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밝힌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다. 부정선거 의혹을 원천 해소하고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국민 담화가 발표된 직후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다. 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극단적 망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어느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밝히고 비판한 담화야 내용의 어느 부분이 거짓이고 망상인지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밝혀라. 그냥 망상이라고 공격만 하지 말고 어느 부분이 잘못됐고 어느 부분이 사실이 아닌지 어느 부분이 망상인지를 정확하게 살피게 자세하게 밝혀라. 또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의 의미를 곱씹어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도대체 황당하게도 이 한동훈이 많이 길길이 날뛰면서 사실상 내란 행위의 자백이라고 윤리위 소집해서 출당 논의하겠다고 해서 엄청난 충격을 줬다.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도 어떻게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의 담화가 끝나자마자 내란 행위 자백이라면서 야당보다 더 심하게 공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동훈은 대통령이 담화에서 지적한 야당의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한동훈의 이런 발언은 사실상의 해당 행위라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의총에서도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동훈의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섰고 대표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오후 4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이번 탄핵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새로 선출된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반대 당론을 채택해 탄핵을 기필코 막아내야 한다. 이번 탄핵을 저지하게 되면 조기에 국정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말로는 저것들이 3번, 4번 탄핵될 때까지 인디언 기후제처럼 하겠다고 하지만
탄핵 동력이 그렇게 쉽게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 저지하면 조기에 국정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만약에 탄핵안이 한동훈 일당들의 배신에 의해서 통과가 된다면 한동훈을 비롯한 그 배신자 일당들은 이완용이처럼 역사의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 일당의 해당 행위는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아시아투데이의 사설입니다. 짧게 한 말씀만 더 덧붙이고 칼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대리전 상황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았어요. 그럼 대통령 대신에 저 종북주사파와 싸울 세력은 국민의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국민의힘의 한동훈이라는 자가 언제 총뿌리를 거꾸로 들이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대리전 과정을 통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그 바람에 사실은 쉽게 막아낼 수 있는 우리의 성을 이제 내줄 수도 있는 위태한 지경까지 몰리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직접 나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자 가장 긴장한 것은 종북주사파들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일당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를 하고 설명을 하니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나서지도 못하게 하면서 온갖 가짜뉴스 괴담으로 누명 씌우려고 했던 종북주사파들의 음모, 그리고 거기에 편승해서 어떻게든 대통령 권력을 조기에 탈취하려고 했던 한동훈 일당들의 음모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위험천만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이 한동훈 일당들에게 대리전을 더 이상 시킬 이유가 없다. 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하게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대리전이 아니라 본대가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유파 국민들과 함께 탄핵 저지를 위해서 전면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일당들의 배신 때문에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탄핵 의결에서는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탄핵 싸움은 헌재에서의 법정 공방입니다. 거기서는 기필코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자유파가 승리할 겁니다. 확신합니다. 아예 헌재도 가기 전에 내일 국회 탄핵 저지를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지금 한동훈 일당들이 배신한다 하면서 연기를 피우고 냄새를 피우지만 이게 곧바로 자신들의 정치적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은 감히 그것을 행동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탄핵 저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저 한동훈 일당들의 집단 배신을 막지 못해서 국회 탄핵이 이루어지더라도 탄핵 싸움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는 거추장스럽게 걸리적거리면서 혼선만 일으키는 저 한동훈 일당의 대리전을 걷어치워버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섰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탄핵 저지 투쟁을 계속할 겁니다.